자, 오늘은 단백질과 핵산의 흡광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흡광도란 게 어떤 개념인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이 흡광도란 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자, 이렇게 빛이 있을 때요. 다양한 길이의 파장들이 빛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때 빛이 어떤 물질을 만나게 되면요. 이 물질에서는 특정한 파장의 빛만 선택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물질마다 특정 파장의 빛만 흡수할 수 있는 것은 이 물질 고유의 성질이 되겠고요. 그럼 생물에서 중요한 흡광도는요. 거대 분자 중에 단백질과 핵산이 바로 흡광도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고요. 오늘 다루는 내용의 핵심은 이 단백질과 핵산마다 고유한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과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림의 가운데 보이시는 이 노란 게 이제 미지의 샘플이라고 할 때요. 이 샘플 안에 단백질이 과연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 싶을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 미지의 샘플에다가요. 빛을 쏘아주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샘플에 도달하기 전에 빛의 세기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샘플에 도달한 후에 빛의 세기를 또 측정을 하고요. 이 둘을 비교하면 되겠죠? 그 내용이 이렇게 공식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이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만약에 샘플 안에 단백질이 존재를 했다면요. 샘플에 만약에 단백질이 있다면 이 단백질이 특이적으로 흡수하는 빛의 파장을 단백질이 흡수를 했겠죠? 바로 흡광도가 생겼을 거고요. 그러면 흡광도가 생겼다는 것은 이 샘플의 단백질이 빛의 여러 파장 중에 고유한 파장의 빛을 흡수했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요. 이 I0 값 있죠? 샘플에 도달하기 전에 빛의 세기와 이 I 값, 샘플을 통과하고 난 후에 빛의 세기가 있죠? 이 빛의 세기가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샘플 안에 단백질이 존재하면 그만큼을 이제 흡수를 했기 때문이죠. 즉 수학적으로 보면 I0는 똑같은 반면에 단백질이 그만큼 특정한 파장을 이제 흡수를 했을 거니까 I 값은 감소를 하는 걸 거고요. 이 I0에 비해서요. 분모의 I 값이 작아지니까 이 전체적인 값은 커지겠죠. 즉 흡광도는 증가한다. 흡광도는 커지게 된다는 거고요. 즉 이러한 흡광도를 측정함으로써요. 이 샘플 안에 단백질이 존재하는지 단백질이 없는지를 알 수 있죠. 흡광도를 측정해서 흡광도가 증가했다면 단백질이 있는 걸 테고요. 흡광도가 증가하지 않았다면 단백질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관심 있는 특정한 물질의 존재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요. 흡광도를 측정하는 첫 번째 목적이고 또 두 번째로 뭘 알 수 있냐면요. 이 샘플 안에 단백질이요. 조금 존재할 때랑요. 많이 존재할 때랑 이 빛을 흡수하는 정도가 다르겠죠? 많이 존재할수록 빛을 많이 흡수할 테니까 흡광도도 커지게 됩니다. 즉 흡광도를 또 측정함으로써요. 미지의 샘플에 들어있는 어떤 특정한 물질, 예를 들어서 단백질 같은 거에 농도를 아는데도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흡광도의 개념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자, 글로 돌아와서 또 정리를 해보면요. 생물에서 이 흡광도라는 거는요. 물질이 고유한 파장의 빛을 이제 흡수하는 거라고 했죠. 그 중에서도 생물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 고리 구조를 가진 물질. 그러니까 뭐 벤젠 고리도 되고요. 어떤 분자 내에 고리 구조를 가진 물질은 특히 특이적인 파장의 빛을 흡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생물에서요. 고리 구조를 가지면서 우리가 흡광도를 잘 알아야 할 애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단백질과 핵산이 있겠습니다. 즉 단백질이나 핵산을 연구할 때 흡광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첫 번째 내용 1번을 보시면 물질마다 고유한 흡광 파장을 갖는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백질의 고유한 흡광 파장이 따로 존재를 하는 거고요. 핵산의 고유한 흡광 파장이 따로따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흡광도를 측정하면서요. 미지의 샘플이란 게 존재할 때 이 안에
단백질이 있는지 아니면 핵산이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부분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요. 흡강도는요. 또 물질의 농도에 비례한다 돼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샘플에 단백질이 존재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단백질이 조금 있을 때랑 많이 있을 때랑 이 빛을 흡수하는 정도가 다를 테니까요. 이 흡강도 값의 차이를 통해서 물질이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적혀 있는 걸 보면 샘플 안에 단백질이나 핵산이 어느 정도의 양으로 존재하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 즉 1번의 내용은 단백질이나 핵산이 존재하는지를 이제 정성적으로만 아는 거고요. 2번의 내용은 존재를 만약에 한다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이 정량적인 분석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단백질과 핵산이 각각 어떤 흡광도를 지니는지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결론인데요. 단백질의 흡광도는요. 이 아미노산 중에 방향족 아미노산 있죠? 페니달라닌, 티로신, 트립토판 이렇게 3개의 방향족 아미노산 때문에 흡광도가 발생을 하고요. 특히 중요한 게 280나노미터의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이 280나노미터가 단백질의 흡광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겠고요. 자, 그림을 보시면요. 페니랄라닌, 티로신, 트립토판 같은 이렇게 3개의 방향족 아미노산이죠.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방향족 아미노산 3개 때문에요. 이 아미노산이 들어간 단백질들은 280나노미터의 자외선을 흡수하더라. 자,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X축은 파장이 되겠고요. Y축은 업졸번스니까 흡광도가 되겠죠. 즉 특정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건데요. 트립토판, 타이로신, 페니랄라닌 같은 이러한 방향족 아미노산들은요. 280나노미터의 자외선을 흡수하더라. 바로 이 280나노미터에서 흡광도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죠. 이 280나노미터라는 숫자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핵산의 흡광도는요. 핵산에서도 이제 고리 구조를 나타내는 부분이 존재를 하죠. 바로 질소염기, 니트로지너스 베이스 부분인데요. 이 질소염기 부분은 260나노미터의 자외선을 특이적으로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은 280나노미터 빛을 잘 흡수하는 데 반해서 핵산은 특이적으로 260나노미터를 잘 흡수하더라. 이렇게 다르다는 거고요. 또 핵산의 흡광도에는 하나 특징이 있는데요. dsDNA, 그러니까 이중나선의 DNA보다도요. 싱글 스트랜드 DNA, 그러니까 단일 가닥이죠. 단일 가닥의 DNA가 흡광도가 더 높고요. 이 단일 가닥의 DNA보다는요. 뉴클레오티드 단위일 때 흡광도가 더 높습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보면요. 먼저 퓨린 염기와 피리미딘 염기 다 고리 구조들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고리 구조를 가지면 흡광도가 잘 발생한다 했고요. 특히 핵산의 흡광도는 260나노미터라고 했습니다. 이 숫자도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자,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면요. 이렇게 260나노미터의 빛에서 흡광도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핵산이란 걸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빨간색 그래프는 페어드 스트랜드, 그러니까 이중나선 같은 이런 쌍을 이루고 있는 나선에서는 흡광도가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이보다 프리 뉴클레오타이드, 그러니까 뉴클레오티드 단위로 존재했을 때 흡광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죠. 아까 전에 글로 봤던 내용이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 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핵산에서요. 260나노미터의 빛을 흡수하는 부분, 실제로 빛을 흡수하는 부분이 어디라 했죠? 바로 염기 부분이라 했죠. 고리 구조를 가진 이 질소염기 부분에서 빛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흡광도 측면에서만 보면은 이 염기가 잘 노출될수록, 염기가 더 잘 노출돼 있을수록 흡광도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런 왼쪽 같은 이중나선의 DNA, dsDNA 상태에서는 실제로 빛을 흡수하는 부분인 염기들이 이렇게 중심부에 가려져 있죠? 이렇게 중심부의 안쪽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에 반해서 이 오른쪽에 싱글 스트랜드 DNA, 이런 단일 가닥의 DNA로 분리가 되게 되면요. 변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단일 가닥의 DNA가 되면 어떤가요?
지금 염기들이 더 잘 노출이 돼 있죠. 아까 왼쪽에 이중나선의 DNA는 실제로 빛을 흡수하는 부분인 염기들이요, 이렇게 안쪽에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빛을 흡수할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덜한 거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단일 가닥의 DNA로 나눠지게 되면요, 실제로 염기들이 더 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빛을 더 잘 흡수할 수 있으니까 흡강도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논리로요, 이런 단일 가닥의 DNA와요, 아예 뉴클레오티드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 단일 가닥의 DNA에서도 염기들이 있기 때문에 흡강도는 있긴 있지만요, 아예 이렇게 뉴클레오티드로 더 쪼개진 단위면요, 빛을 더 잘 흡수하겠죠? 그러니까 이 핵산의 흡강도 같은 경우는요, 이중나선의 DNA보다는 단일 가닥의 DNA가, 그리고 단일 가닥의 DNA보다는 뉴클레오티드 단위일 때 흡강도가 증가한다는 특징을 또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흡강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원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내용이 좀 길어졌지만 가장 포인트는 뭐라고 했죠? 꼭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 단백질의 흡강도는요, 방향족 아미노산, 이 세 가지 방향족 아미노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 숫자 있죠? 280 나노빛을 흡수하면 단백질이더라. 그리고 핵산 같은 경우는 염기 부분 때문에 흡강도가 나타나는데 260 나노미터, 260의 자외선을 특이적으로 흡수한다. 그리고 또한 이중나선보다는 단일 가닥보다는 뉴클레오티드로 쪼개질수록 흡강도가 증가하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